오늘은 이제 최근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있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셀트리온 관련 주식을 이제 한 주도 보유를 하고 있지 않고요. 또 이 기업과 관련해서 이제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다는 것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기업을 가리켜서 이제 흔히 셀트리온 삼형제라고들 이제 많이 부르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상승했지만 최근까지 이들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약 20%,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는 왜 이렇게 단기간에 좀 엄청나게 급락을 한 걸까요? 바로 이 기사의 내용 때문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이제 단독 기사인데요. 보통 그 단독 기사는 이제 많이 거르는 편인데, 어쨌든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추정 보도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은 대체 회계상으로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걸까요? 본격적으로 그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기사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전부터 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기사의 제목만 보면 셀트리온이 정말 분식회계를 저질러서 금감원이 검찰 고발 의견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무조건 잘못이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그림이랑 약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검사가 판사한테 피고인이 죄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피고인이 유죄라고 이제 주장을 해야 되죠. 절대 무죄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금감원도 검찰한테 셀트리온이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지, 현 시점에서 무언가 100% 성립된 죄가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양쪽의 의견을 들어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는 셀트리온이 분식회계를 진짜로 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양쪽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볼 여지가 있다 보니까는 이 금융감독원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이제 심심찮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이 나온 김에 잠깐 이 고발에 대한 로직을 살펴보면 이런 건데요. 이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이제 내가 보유한 기업이 추후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체계도를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어떤 회사 회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이제 감리부서, 감리 담당 부서가 이제 감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감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감독하고 관리를 하는 걸 이제 의미하는데, 그 회사의 이제 감사 보고서가 제대로 잘 작성이 되었는지를 이제 금융감독원이 검토를 이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적절하게 처리가 됐다고 판단을 하면 이 회사는 뭘 잘못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동기는 이제 이런 이유 같아서 우리 금융감독원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회사 측에 통보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감리위원회라는 곳에 이제 이 사건을 회부를 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제 사건을 넘겨받은 이제 감리위원회에서도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결정이 나오면 이제 그 의견을 다음 순번인 이 증권선물위원회라는 곳에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증선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에는 여기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확정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기준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거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기본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건을 이제 감리위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1심 지방법원격인 이 감리위원회에서 이제 관련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 감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을 이제 2심, 그러니까 고등법원격에 해당하는 이 증권선물위원회로 이제 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법원격에 해당이 되는 이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2심 과정인 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나는 게 이제 그대로 최종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뭐 그냥 이제 없던 일로 끝나는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여기 이제 아래 보시면 크게 3단계로 처리를 하는데, 먼저 이제 고의적으로 그랬다, 아니면 이제 중과실이다, 그리고 이제 과실로 판단을 합니다. 고의적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회계 기준을 위반하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과실은 과실인데 좀 중하다, 이제 이런 의미이고, 이제 과실은 이제 중하지 않은 과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반 금액에 따라서 또 좀 다르긴 한데 이제 크게 이 세 가지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과실이나 중과실을 받아도 이제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거래나 유지는 정상적으로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고의성이 인정이 되면 검찰에 고발을 하고 이 경우에 이제 거래소는 이제 해당 종목의 거래를 이제 중단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셀트리온은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닌데요. 이제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이 셀트리온이 회계기준법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사실 며칠 전에 다룬 그 오스템 임플란트 건과 약간 비슷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식은 거래 정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상장 적격성 심사 절차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뭐 개선 기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든지 이제 상패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기사를 좀 다시 보실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기사가 말하는 시점은 조만간 2심 재판격인 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제 해당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2심으로 넘어가는 단계니까 그 이전인 감리위원회, 즉 1심에서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여기 이제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감리위원들의 의견은 이제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확실하게 결정된 게 없는데 이제 기사 제목만 보면 마치 셀트리온이 분식회계 의혹을 저지른 것처럼 이제 기사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실 때 이제 가능하면 이 단독이라고 쓰여져 있는 기사들은 이제 거르거나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현재 셀트리온이 회계 위반이라고 지적을 받는 그 저변에 깔린 논리는 뭘까요? 과거 10년 전에 이제 시끄러웠던 논리 구조랑 비슷해서 이제 그때 논리를 좀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그때랑 이제 2018년 건인데 지금은 이제 큰 틀은 비슷하고 판단을 해서 이제 숫자만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2012년의 셀트리온 연간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이 셀트리온은 매출액은 이제 3,50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이제 이 가운데 영업이익이 무려 1,95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하면 영업이익률이 무려 55%가 넘었던 건데 진짜 엄청난 성장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제 당시 그 셀트리온 회사의 구조를 보면 이 셀트리온이 제품을 만들어서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영업이랑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셀트리온 매출이 이렇게나 좋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좋을 거라고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헬스케어의 실적 테이블을 보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재고 자산이라는 게 6,800억이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은 엄청나게 약을 많이 만들어서 이걸 팔라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팔았더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걸 팔지도 않고 그냥 재고 자산으로만 이제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당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영업 손실을 무려 223억 원이나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셀트리온 제품이 좋아서 엄청나게 판매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정작 이 판매 담당 자회사 창고에 이 물품이 이제 썩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셀트리온은 정말 그 셀트리온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조작을 한 걸까요? 약간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회계 조작이라면 그동안 이제 수년간 4대 회계법인이 매년 감사하는 걸 부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 소액 주주들은 국내 회계법인의 결정을 신뢰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동결 건조된 상태, 그러니까 얼려서 이제 건조된 상태로 보관을 하면 반제품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녹여서 주사제 형태로 만들어야 이제 제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컨대 이제 동종업계에 있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재무를 보면 이제 보시는 게 이제 그 회사의 재무인데요. 이 회사의 이제 재고 자산 항목을 보시면 방금 말한 이제 반제품이 5,600억 정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이 4,900억 정도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회계상으로 보면은 이거는 평가 손실로 처리한 내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걸 단순한 재고 자산이 아닌 창고에 쌓아둬서 버려지는 그런 재고 자산으로 취급을 해버리면 이제 국내 바이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엄청나게 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사실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자산인데 이제 그걸 버려지는 재고로 취급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이 뭐 거래 정지가 되거나 그러니까 상폐가 되는 이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약간 이런 게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공매도 세력이 있다면 그런 세력들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최근 그 셀트리온 삼형제 이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